그럼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인천 영종도 은서동이라는 곳에서 옥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거는 중소기업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이 옥된장이라는 곳을 운영하기 전에 중소기업 정도 되는 기업에서 제가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회의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임금이겠죠. 제가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18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회사 다니신 분은 알 텐데, 이제 보통 정치라고 그러죠. 정치가 굉장히 심해서 가족들끼리인데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다툼이 좀 많이 있었죠. 그게 어디로 오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거를 해외로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 제품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위에서부터 해결해라 하다 보면 저희까지 내려와요. 그럼 저희는 이제 밤새고 그냥 밤 10시, 12시 퇴근은 거의 일상이었죠. 회사에서 잠도 자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눈치가 많이 보였겠죠. 아무래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됐으니까. 예. 네. 이렇게 하는데도 임금은 항상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 왠지 저만 항상 동결이었던 기분인 거죠. 근데 회사 내에서 항상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누구는 올려주더라. 연말 되면 보너스 같은 게 나와요. 항상 이게 얘기하다 보면 돈 얘기인데, 다른 분은 몇백 프로 정도의 막 보너스를 받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잘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장 가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줬는데 금액이 2만 원? 다른 분들은 연봉의 몇백 프로를 받는데 저는 꼴랑 그 카드 한 장 받으면서 되게 이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또 한 가지 있는 게, 여러 아웃소싱이 저희 회사에 인원을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웃소싱을 관리하는 회장의 가족이겠죠? 저희는 그분을 고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모님이 갑이고 아웃소싱이 을 관계인데, 한 번은 아웃소싱에서 배치한 인원 한 명이 그 고모님이랑 살짝의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고모님이 그 인원을 배치한 아웃소싱한테 우리 회사에 이제 인원을 배치하지 말라 했더니, 그 아웃소싱 사장이 와서 저희 고모님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빌고, 그 고모님이 살짝 좀 직원들한테도 갑질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죠. 근데 그 고모님이 그걸 목격하고 그 직원을 불러서, 그 직원들이 거의 과장 차장급이었죠. 그런데도 소속 어디냐, 너희 팀장한테 얘기해서 자르겠다. 자르겠다고요? 네네. 실제로는 자르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장 차장급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원인데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심했겠죠. 과장 차장급한테도 욕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욕도 많이 듣고, 들으면서도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모든 게 좀 불합리했어요.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게 불합리하진 않겠지만 저희 나라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되게 강하고, 그때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을 배우다가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못할 거잖아요. 근데 위에 있던 사수가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었겠죠? 잘 하고 있나? 근데 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저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느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방어를 이렇게 했겠죠. 그때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참았는데, 네.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계속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사수가. 근데 그 이후에 저를 살짝 얕잡아 봤는지 계속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뒤에서 약간 느낌이 싸하니까 제스처를 취했던 건데, 얘 봐라, 얘가 좀 약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사수가. 그때부터 이후에 실수를 하면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가족
회사라서 느꼈던 안 좋았던 부분? 위에서 상당히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되게 가족인데 좀 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자기 자리 싸움이 상당히 심했어요. 아니 어떤 가족이길래 그렇게? 모든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뭐 사위, 동생, 장인어른, 그 차모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의 장인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직계 가족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도 거기에서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정치 싸움이. 그게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겠네. 되게 안 좋았어요. 결국은 밑에 있는 분들만 힘들었죠.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자기 위상이 살고 자기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니까. 라인마다 그 파트마다 가족이 높은 위치에 있었죠. 서로 위에서 싸우면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보직들은 다 이제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팀장도 가족인 분들이 있어요. 와, 아니, 가족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거기는 진짜 가족 회사예요. 솔직히 그 위에 좋은 자리는 가족 주지 피해 안 섞인 사람 주진 않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 직원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그래서 퇴사는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저희가 그 공장이 베트남으로 다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회사에서는 인원 정리가 들어간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은 베트남으로 주재원으로 보내고 그 밑에 사람들은 권고 사직이라고 하나요? 나갈 사람은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팀장이 불러서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팀장이 콜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잘리는구나. 저는 제가 알아서 나왔어요. 계속 마지막까지 써먹다가 결국에는 저는 잘리는 분위기를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냥 제가 나왔어요. 사표 쓰고 나왔죠. 그래서 이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고 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럼 회사에 대한 비전도 안 느껴졌던 거예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연봉은 안 올려주고 일은 일대로 하고 8시에 출근해서 평균 저녁 10시였어요. 퇴근 시간이. 근데 180만 원 받으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잔업수당은? 10시까지 일해봐야 그때 한 10,000원인가 붙여줬었던 것 같아요. 밤새는 것도 숙소가 있었어요. 회사 내에. 거기서 밤새서 자는 것도 흔했죠.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더 힘들었던 거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이제 제 돈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180만 원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봉 올리려고 정말 열심히 밤도 많이 새고. 근데 회사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주지? 나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장업하실 때 윗분들은 회사에 계셨었어요? 거의 집에 갔죠. 저 혼자 밤새서 일하는 적도 상당히 많아요. 팀장님도 집에 가시고 다 이제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키고 가는 거죠. 저희는 밤새서 그 업무 처리하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장사에 조금 욕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장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무래도 잘 되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잘 되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훨씬 수입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180만 원 받고 회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가시는 분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잘 그만두셨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 위에 계시던 팀장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 가족이셨거든요. 가족이셨는데 연봉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억이요? 네. 가족을 더 많이 챙기는 그런 분위기였죠. 아니 실제로 회사가 뭐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한 이유로 많은 직원들이 또 그만두셨어요? 그럼 반 이상은 그만뒀죠. 정리해고되고. 제가 유난히 잘 따랐던 분이 계세요. 제 바로 위 사수인데 그때 그 당시에 주재원으로 갔어요. 그분은 일을 상당히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렸어요. 그분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상당히 거기서 중요한 사람이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분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 와서 야, 나 잘렸다. 그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잘리는 거냐? 왜 잘렸지? 그때 당시에 그분 연락 왔을 때 이제 뭐 먹고 사냐? 나 뭐 해야 되냐? 그런 거 보면 일 잘해도 그렇게 위해서 정치를 해버리면 일 잘하는 사람도 잘리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아마 더 회의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좀 행복하세요? 아,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좀 사장님이 하시는 이 가게는 어떤 메뉴 하는 가게예요? 점심에는 된장 전골을 팔고 저녁에는 수육 전골 점도 팔고. 네네네네. 제가 그거 지원해 드릴 테니까. 천값이 전공의 차량이라서 반값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전공의 차량이에요. 저희 이제 주방 총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거랑 같이 네, 식당이랑 같이. 직원분 채용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집만 좀 먹고. 네네네네. 그래서 얼마 이제 인건비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가 한 350에서 380 정도? 사장님 원래 180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180 받았는데 저는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깝지 않아요. 저는 더 주고 싶어요. 이게 2인짜리 그릇이에요. 네, 이게 1인이고 지금 2인 들어왔잖아요. 2인이면 미나리 팩 올려주고 저희 된장 육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4월에 오픈을 했고요. 4월 매출은 8,300 나왔고 5월 매출은 9,500, 6월 매출은 9,800 정도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도 비록 회사 다닐 때 180만 원 받으면서 버텼지만 강제 퇴사를 당하면서 힘이 들었겠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제가 버텼어야 했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원분들도 목표를 갖고 좀 버티시면, 책임감 있게 버티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